일단 오늘 할 건 수열의 합인데 수열의 합은 중요한 단원이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볼게요. 자, 일단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기 일단 수열 AN에 대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자, 그랬을 때 이제 SN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 첫 항부터 이렇게 더한다. 그래서 n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새로운 기호로 이제 쓰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ak 이렇게 쓰는 거였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누구야? 이 자리가 변수를 지정하는 자리예요. 알겠죠? 변수를 지정하면서 이 수열의 시작이 되는 거지. 알겠음? 저 자리의 의미가 저런 거고, 얘는 뭘 의미하냐면 끝을 의미합니다. 끝. 이 수열의 합의 끝.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 있죠? 얘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식으로 읽어야 되냐면 k에 대한 식이다. 그러니까 k 이외의 문자는 뭐 취급하라는 거야? 상수 취급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k 이외의 문자는 상수 취급하자. 자, 그래서 시그마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이 SN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거기 나와 있지만 어떻게 더하는 거야? 짝수 번째끼리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에 20까지 해달래. 요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었지.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거 그냥 SEN 아닌가요? 얘는 무슨 뜻이야? SEN의 뜻은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그냥 순서대로 다 더한 거야. A1, A2, A3, A4, A 쭉 가가지고 A의 2n까지. 근데 얘는 지금 짝수 번째만 골라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거를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시그마로 쓰면은, 시그마 잘 봐. 너희가 이렇게 수능에서든 어디서든 직접 시그마를 만들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 근데 알고 있어야죠, 구조를. 자, 변하는 게 누구죠? 요 자리지. 항상 너네가 시그마의 요 자리를 채우고 싶으면은 K번째를 뽑아야 돼. K번째. 자, 첫 번째라서 2였고, 두 번째라서 4였고, 세 번째라서 6이었고, 네 번째라서 8이었으면 K번째는 뭐라고 나오겠니? A에 2K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자리에 누굴 써주면 되냐면 A에 2K를 써주면 돼요. 그럼 저 K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면 될까요? 1부터 10까지 가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는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럼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거는 A1, A3, A5 징징징 가서 A에 11까지래. 얘도 마찬가지 시그마.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 A에 2K 마이너스 1이죠. 왜? 1 넣었을 때 1이 나왔으면 좋은 거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K는 1부터 얼마까지 넣어야 돼요? 6이죠. 6 들어가면 딱 11 나오니까. 알겠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A1, A4, A7 이렇게 간대. 그래서 A에 22까지 가달래. 그럼 얘는요, 시그마에 K가 또 1부터 가는 게 좋으니까 A에 뭐라고 쓸래? 3K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게 어떻게 바로 나오느냐? 그냥 얘네끼리의 규칙을 봐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럼 공차가 3짜리니까 그냥 3k-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2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그럼 얘가 나오려면 마지막에 얼마겠니? 8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더 어려운 문제들 풀 때도 너희가 어쨌든 시그마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겠죠. 알겠어요? 잘 알아두시고요. 자, 예시를 보시면은 뭐 그거 다 기억이 나야 돼. 시그마 첫 번째 게 뭐냐면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래. 얘들아, 아까 말했지? 지금 변수는 K야? 근데 얘가 변한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N까지. 그럼 이렇게 그냥 더해달라는 소리야. 합의 기호니까. 근데 이거 그냥 무슨 수열의 합이랑 같아요? 등차 수열.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등차의 합공식. 맞아?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 자리가 뭐가 나오면 K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저렇게 등차의 합공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알았죠? 자, 두 번째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이번엔 C야. 아까 말했지? 변수는 지금 누구야? K인데. 그죠? K인데 여기 지금 C라고 적혀있는 거 C는 K 입장에서 뭐예요? 상수. 그래서 그냥 C가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1부터 N까지니까 N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C가 N번 나왔어요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죠?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지어 여기에 요 위 끝에 있는 N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걔도 뭐 취급하면 돼? 상수 취급하는 거야. K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상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N을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한 거죠.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N제곱이라고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건 얘들아 그냥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해보자는 건데 만약에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4, N 플러스 3분의 9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리고 마지막이 2분의 N이래. 마지막은 조금 규칙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근데 일단 앞에 것들 가지고서 만들어 보자. 자, 이걸 시그마로 한번 바꿔볼게. 일단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번째랑 항상 관련을 지우면 편해요. 알겠죠? 야, 번째마다 잘 보니까 분모에서 변하지 않는 자리가 어디야? 앞에 거지 N. 맞아? 저긴 안 변해. 그럼 K번째에서도 뭐겠니? 저 자리는 N으로 똑같을 거라고. 자, 그러면 뒤에 더해지는 숫자는 첫 번째라 1이고 두 번째라 2고 세 번째라 3이네? K번째면 뭐겠니? K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쓸 거야? K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첫 번째라서 1이고 두 번째라서 4야. 세 번째라 9야. 규칙이 보여야 돼. 알겠어요? K번째면 K제곱일 거라. 얘들아 그럼 마지막이 왜 이럴까? 이 K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일단 이런 눈치를 까야 돼. N이 있으니까 그냥 N 넣어보는 거야. 그럼 뭐 나와 분모가? 2N. 맞아요? 분자 뭐 나와요? N제곱 나오죠. K에다가 N 넣어본 거야. 맞아? 야 그럼 2N분의 N제곱 약분하면 뭐 나와? 딱 2분의 N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K가 얼마일 때였던 거야? N일 때였던 거야. N번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N 플러스 K분의 K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굳이 시그마로 정리를 하자면. 근데 우린 이거 정리해서 그 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안 배워요. 알겠죠? 이런 건 못하고요. 그냥 내가 억지스럽게 조금 예시를 만들어 본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 것도 한번 보자. 자, 마지막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곱하기 1 더하기 N마 1 곱하기 2 더하기 N마 2 곱하기 3 딩딩딩 가서 1 곱하기 N까지 이거를 시그마로 정리를 해달래. 규칙 보여? 변하고 있는 게 어떤 규칙인지 보여요? 항상 번째와 관련을 지어줘야 돼. 번째. 그래야 우리가 식을 쓰기 편하거든. 자, 난 마찬가지로 K번째 찾을 거야. 얘들아 봐봐.
첫 번째라서 모양이 이렇고 두 번째라 이렇고 세 번째라 이렇지. 그럼 일단 앞에 수랑 뒤에 수랑 둘 중에 번째랑 관련 있는 건 누구예요? 뒤에 수잖아. 그치? 그럼 K번째 수도 앞에 뭐가 있을 거고 뒤에 누가 있겠니? K가 그냥 있는 거야. 규칙이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1, 2, 3 가니까 K번째면 맨 뒤가 K일 거라고. 그럼 이 앞에는 어떻게 채울 거야? 잘 봐요. 규칙을 억지로 찾아야 돼. 억지로. 어떻게든 찾든 상관없어. 얘네를 한번 더해봐. 얼마 나와? 더해보라고. n 플러스 1이죠. 얘네 더해도 어때요? n 플러스 1이죠. 얘네 둘 더해도 어때요? 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모든 항들은 곱해지는 두 수를 더하니까 항상 누가 나와? n 플러스 1이 나와. 잘 봐. n 플러스 1이 나오면은 괜히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n 플러스 1 일단 만들어. 그럼 얘랑 더해서 n 플러스 1이 남으려면은 뒤에 막 k만 있으면 되겠죠. 알겠어? 이렇게 k번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해주면은 이제 시그마. k는 1번부터 몇 번이야 얘가? n번이겠지. 맞아? n번째가 되겠죠? k에 n 들어가면 이거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얘 써주시면 된다. n 플러스 1 빼기 k에 곱하기 k. 알겠어? 저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연습을 뭐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너희가 이걸 직접 보여줄 일은 없더라도 문제 나오면 읽을 줄 알겠죠. 그래서 설명한 거고요. 시그마 성질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47쪽에 2번 시그마의 성질 그냥 읽을게요. 1번은 뭐냐면 어쨌든 시그마는 무슨 기호야 얘들아? 합의 기호지. 그래서 합의 그 덧셈의 성질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C 곱하기 AK라는 수열을 더했으면은 그걸 전부 다 누구로 묶을 수 있다는 거니? C로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C가 그냥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개수 처리하는 소리고요. 2번 시그마 내에서 덧셈 뺄셈 되어 있는 거는 시그마를 분배해도 되는 거야. 쪼개도 된대.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둘 다 할 줄 알아야죠. 알겠죠? 일방인 게 아니라 쌍방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주의사항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그마는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곱에 대한 성질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 내에서 곱한 거는 절대로 시그마를 분배해서 곱해줄 수 없습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거는 얘들아 공식 외우면 되니까 빠르게 공식만 얘기하고 가자. 자,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거거든요. 앞에서 뭐 예저에 첫 번째 거. 그래서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냥 2분의 뭐였어? n의 n 플러스 1이다. 외워야 된다 이거. 알겠죠? 두 번째 증명 없이 갈 거야. 시그마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k 제곱이래. 자,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하고 얘네 둘을요 더하세요. 그걸 여기다 써주면 돼. 그럼 누가 들어와야? 2n 더하기 1이겠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면 첫 번째 써놨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완전 제곱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 외워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다가 얘들아 이거 하나만 좀 적어놔. 옆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렇게 된 거. 뭐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1, 3, 5 딩딩딩 가서 마지막이 2n-1 이들의 합은요 무조건 n제곱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와서 외우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너네가 잘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알려줄게. 1부터 시작하는 홀수 n개의 합, 걔는 무조건 n제곱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징징징 가서 만약에 121이야. 그럼 얘 얼마일까요?
너무 오버했다. 27 정도. 이거 얼마일까? 라고 하면은 얘가 몇 번째인지만 구하면 돼. 알겠지? 그럼 2n-1한테 얼마 넣으면 얘 나와? 14잖아. 이거 실제로 더하면은 140, 뭔 말이야? 14의 제곱 196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외우라는 거의 기준은 그냥 딱 하나야. 자주 나오면 외울 거고, 자주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생각보다 종종 나와, 종종. 그래서 계산을 좀 우리가 뭐 짧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워두는 걸 추천. 뭐 안 외운다고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추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거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이거예요. 너희 앞에서 문제 풀 때 SN이 뭐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하는 게 뭐야? SN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S n-1 구해가지고 두 개 뭐 해버려? 빼는 거였지. 그래서 SN에서 SN-1 빼면 뭐 나와? AN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를 그냥 시그마로 써는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 식의 가장 앞에 게 뭐야? SN. 그 다음 게 뭐야? SN-1. 그거 빼면은 n번째 항이 나온다. 그냥 그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막 새로운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게. 대신 이거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이거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거는 S1로 구하는 거였지.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끝내자 그냥 이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니까 공식 적용이 힘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를 좀 알려주면은 요즘 모의고사에서는 수열 관련해서 어렵게 나오면 대부분 귀납법 쪽에서 나와요. 요거 다음 단원. 근데 그 귀납법이 다 뭐냐면 뭐 그 수열이 뭐 등차다 등비다 이렇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다음 항과 전 항의 관계식을 띡 줘. 그래놓고 뭘 구해달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의 가장 기본 풀이는 직접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 적용이 힘들 때는 첫 번째 정의대로 규칙을 찾으래. 그러니까 시그마 합에서든 뒤에 나오는 귀납법에서든 어쨌든 새로운 게 나오면 뭐 해보자? 직접 해보는 게 항상 기본 자세야.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다 나왔는데 내가 이걸 못 풀 것 같아? 그럼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것도 약간 유리하겠죠. 왜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직접 나열해서 규칙성 찾는 거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데 시그마의 근처 항들 간의 뺄셈이래. 뭐 거기 보면은 항번호 차가 1인 경우, 항번호 차가 2인 경우 나오는데 항번호 차가 1인 경우만 설명을 할 거고요. 2인 경우는 외우라고 안 할 거야. 왜냐면 자주 안 나와. 그래서 1번만 좀 해볼게.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는데 여기에 ak 플러스 1에서 ak를 빼래. 일단 그냥 해보자. 직접 해보자. 이런 거 나오면 너네 뭐하니? 넣어봐야지. k에다가 1 넣으면 뭐 나와? a 마이너스 a1 더하기 2 넣으면 뭐 나와? a3 마이너스 a2 더하기 3 넣으면 뭐 나와요? a4 마이너스 a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규칙을 잘 보니까 얘랑 얘랑 사라져. 얘랑 얘도 사라져. 그럼 얘도 뒤에 짝이 있겠지. 사라질 거야. 근데 얘는 짝이 있니 없니? 없어요. 남아있어. 자, 그럼 봐봐. 쭉 뒤까지 가서 마지막이 이제 n일 테니까 a의 n 플러스 1과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러면 앞에서도 두 번째가 살았지. 그럼 맨 뒤에서도 누가 살아야 돼? 두 번째가 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짝이 있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짝이 없어서 남아있어야 돼. 해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거를 맨날 패턴이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자는 거야. 근데 외우는 규칙을 알려주면 너네가 외우기 쉬우니까 그 규칙이 뭐냐면 자, 일단 여기가 항번호 차가 얼마가 나고 있어야 돼? 1 차이가 나야 돼. 그래야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져요.
2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 알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1 차이 날 때는 참 좋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 규칙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봤을 때 얘네 둘 다 K 값이지. 1도 들어갈 거고 N도 마지막에 들어갈 거 아니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N이지. 자, 큰 K는요 무조건 큰 쪽에 넣으세요. 둘 개 중에 큰 쪽.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N 넣어보면 뭐 나와? A의 N 플러스 1이지. 걔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작은 K는 여기다 넣으세요. 작은 K에. 그럼 얘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자고. 큰 K는 큰 K에, 작은 K는 작은 K에. 그렇게 외우면은 항번호 차이가 1 났을 때는 계산이 좀 간단해진다.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표시해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로 해놓고요. 뭐 세모 해가지고 여기다 세모 표시만 해놔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모양에 맞춰서 넣으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실 적용은 밑에서 해볼게요. 부분 분수 얘기하면서 해볼게. 다음 주 수요일에 무슨 날이에요? 다 좀 긴장하고 있나? 응? 근데 얘들아 우리가 뭐 어쨌든 수능 잘 보자고 하는 거지. 응? 뭐 아직 뭐 방학 때 뭐 열심히 했으면 기대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면은 만들어 가면 돼요. 알겠죠? 만들어 가는데 대신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알겠어? 숙제도 깔끔하게 하고 복습도 깔끔하게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돼.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뭐 한 과목만 잘한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남은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라고? 8개월 남았어? 8개월. 8개월이면 금방 지나가잖아. 8개월 전이 언제야? 작년 언제야? 작년 9월이야? 응? 아닌가? 7월인가? 7월이죠? 금방 간단 말이야. 알겠지? 정신 차리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따뜻해. 봄이야 봄. 학교에서 막 행사해. 체육대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정신 차리면 방학이야. 망했다 이러고 있어 또. 그러다가 또 여름방학 짧잖아요. 9월 모의고사 봐요. 와 망했구나. 난 재수다. 막 애들끼리 막 이런 말 해. 막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진짜 재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뭐 하다 보면 그냥 2주 뒤에 수능이래. 벌써 추워졌어. 그렇게 돼요 진짜로. 덥다는데요. 이번에? 11월 달까지 덥대요. 이번에? 네, 4월부터 11월 달. 그걸 어떻게 알아? 작년에도 11월 달에 더웠잖아요. 그랬어? 덥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얇게 입고 다니고. 전년에 비하여 더웠던 거지. 그죠? 아 뭐 어쨌든 지금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날씨가 이상해. 내일 또 오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온다고 하던데. 그죠? 어쨌든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또 어떤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옆에 칙칙한 애들 앉아가지고 막 우중충한 분위기로 그러고 있어. 진짜로 정신 차리면 그래. 심지어 너네는 재수를 또 그러니까 삼수를 하면 안 돼. 교육과정이 또 바뀌어. 큰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야. 아직 디테일하게 뭐 나온 건 없지만. 그러니까 빨리 대학을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해놔, 효준아. 알았지? 공부 진짜 해야 돼요. 은성아? 네. 하고 있지? 하고 있죠. 진짜 해야 돼. 걱정돼. 그러니까 너무 그 목표에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일단은 공부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서 공부를 해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좀 성적도 그렇게 나중에 따라오니까. 자, 뭐 하고 있었지? 밑에 부분 분수로 갑시다. 자, 부분 분수 다 기억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
알겠지? a b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뭐 하자 했었냐면은 b-a분의 1에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자. 뭐 이거는 항등식이야. 왜냐면 얘를 통분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a b분의 뭐 나와? b마 a가 나와서 어차피 사라져요. 어차피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언제 써먹느냐? 이렇게 곱분의 1 돼 있을 때, 아니면 뭐 곱분의 상수로 돼 있을 때, 그럴 때 써먹는다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예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 1번부터 해볼게요. 요거 해보면은 감이 잡힐 겁니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게 뭐야? 나와. 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래. 자, 이런 게 일단은 부분분수의 대표적인 모양인데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세요. 알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1이지.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분의 1 괄호 열고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에 1번부터 n번까지 결국은 얘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잘 보니까 얘네가 항번호 얼마 차이 나는 걸로 보여요? 1 차이 나는 걸로 보이지? 그러면 작은 k는 작은 k에, 큰 k는 큰 k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론이 뭐겠니 이거? 앞에 여기 1 들어가면 그냥 1 빼기 여기에 n 들어가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요게 결과예요. 왜? 어차피 저 과정을 거칠 거라고. 근데 저거 맨날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이 갈게요. 자, 큰 거랑 작은 거 잘 구분하시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이번에는 1이 아니라서 써줘야 돼. 그리고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거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는 외워두면 좋아. 그리고 시그마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까지야? N까지. 그럼 여기서 K랑 K랑 사라지면서 앞에 2분의 1이 남아요. 2분의 1 생각하시고. 근데 뒤에 거 잘 봐봐. 이게 항번호 차가 얼마나? 2가 나고 있지? 그럼 얘네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이거 뭐 직접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직접 해보자. 맨 앞에 2분의 1 써놓고요. 해보자. 여기다가 1부터 넣어. 그러면 1, 그 다음 거는 3분의 1이겠지. 더하기 2 넣어.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1이야. 두 개까지 썼는데요. 없어지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앞에 하던 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럼 3 대입해봐.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얼마야? 5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 건 뭐겠니?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 또 사라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뒤로 계속 가다 보면은 5분의 1도 사라지고 6분의 1도 사라질 거라고. 뒤에 짝이 나올 테니까. 그럼 지금 누가 안 사라졌어? 1과 2분의 1이 안 사라졌죠. 그럼 지금 여기 생각해봐. 아까도 저기서 앞에서 두 번째가 살아가지고 맨 뒤에서도 누가 산다 했어? 두 번째가 산다 했지. 이렇게 항상 대칭적이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지금 맨 앞에서 누가 살았냐면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살았지. 그럼 저 뒤에서도 누가 살겠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사는 거야.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 그래서 너희가 이걸 마지막까지 궁금하니까 뭐 해줘야 되냐면 마지막이 n번째지. 누구까지는 써봐야 돼? n마 1번째까지는 써줘야 돼요. 왜냐면 세 번째가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n마 1을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n 마 1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더하기 또 누구야? 이제 n을 넣어주는 거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해서 이렇게 닫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 중괄호로 쓸까? 그럼 뒤에서도 요거랑 요게 남는다는 소리야. 얘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2분의 1에다가 뭐 한다? 1과 얘 더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뭐 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풀어주면 되겠지. 알겠어? 여기 두 번째 예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갈 건데요. 세 번째도 일단 부분분수 형태가 보이지? 그래서 부분분수로 바꿔볼 거야, 똑같이. 근데 바꾸는데 일단은 얘네를 큰 거에서 또 작은 거 빼보자. 시그마 일단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분의 1이야. 자,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 요렇게 되겠지. 돼요? 여기서 2K랑 사라집니다. 여기 분모가 2가 남아요.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2분의 1 앞에다 쓸까? 2분의 1에 시그마 1번부터 n번까지 얘를 써줄 거야.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자, 둘은 항번호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걸까요? 잘 봐봐.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빼보면은 뭐가 나와? 분모끼리 빼보면 2가 나오지.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잘 봐요. 여기 K에다가 너희가 한번 K 플러스 1을 대신 넣어볼래? 다음 번째에 해당하는? 항상 기준은 K니까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뭐 나와? 2K 플러스 1 나와. 얘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항번호 입장에서는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값으로서는 2가 차이 나는 거지만 K 입장에서는 다음 번째 항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는 1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항상 실제 뺐을 때 2였잖아 아까. 그게 K 개수랑 똑같으면은 항번호 차이가 1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K 마이너스 1분의 1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얘네도 얼마 차이 나는 걸로 봐야 돼? 1 차이 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해보면은 똑같아. 2분의 1 맨 앞에 써놓고 두 개 중에 큰 거는 큰 K에 작은 건 작은 K에 넣어봐. 여기에 작은 거 1 대입하면 1 나오고 여기다 큰 거 N 대입하면 2N 플러스 1분의 1 나와.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계산할 때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너희가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30문제잖아요. 아마 너희가 체감했을 때 그 중에 20문제는 그래도 한 번씩 본 문제들일 거야. 20문제 정도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 10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이제 뭔지 잘 안 느껴지는 문제거나 아니면은 아예 좀 처음 보는 유형이거나 신유형이거나.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매번 나오는 것들이 그냥 숫자만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왜 배워? 이런 거 풀 때 아마 쓰일 거예요. 이런 거 풀 때. 알겠지? 왜냐면은 계산 문제로는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로 가보자. 오늘 줬던 프린트 수열의 합 A라고 된 거. 평소보다 문제수를 줄였어요. 50문제로. 대신 난이도가 살짝 더 올라갔으니까 문제 풀 때 조금 잘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해볼까? 10번, 아이씨, 10번 하지. 10번 하자, 10번. 자, 공차가 정수인, 밑줄 치세요. 공차가 정수.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이 42래요.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좀 문제 어려운데? 그 다음 들어봐. 10번. 자, 지금 다섯 번째 항이 42라고 돼 있고요. 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나 조건의 뜻이 뭘까요?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그 합이 첫 번째부터 13번째 항까지 더한 합보다 무조건 더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얘가 수열의 합 중에서의 무슨 값이라는 거니? 최대값이라는 거야. 최대값. 이게 최대. 혹시 이게 기억이 나려나? 내가 등차 수열 설명할 때 얘들아, 등차의 합은 함수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함수로 보면 몇 차식이야? 등차 수열은? 자, 등차 수열은 1차식이고 등차의 합은 몇 차식이죠? 몇 차? 2차였지.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알겠어요? 그럼 잘 봐봐. 상수항이 없다는 거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라 했잖아. 최대 최소가 지금 존재하는 모양이니까 축이 왼쪽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하는 거는 우리가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얘 아니면 얘일 거라고. 근데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 중에 최대를 갖는 게 누구예요?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 13번째 항이 제일 크다는 거는 오해하면 안 된다 또. 아, 그럼 축이 13이구나. 그건 아니에요. 축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가장 크다는 걸 일단 준 것 같아. 자, 그래 놓고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K가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를 구해라. 잘 봐봐. 문제 좀 어렵네요. 일단은 13번째 항일 때가 최대라는 건 13번째 항까지의 부호는 뭐였다는 거니? 양수였겠죠.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최대를 갖는 경우는 첫째 항이 양수면서 공차는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 양수에서. 작아지다가 마지막 누가 있겠어? 양수가 있겠죠. 혹은 0일 수도 있고. 그들까지만 더하면 합의 최대가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값은 뭐해지니? 작아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13번째 항은 0보다 뭐 한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14번째 항은 0보다 뭐 한 거니?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시그마 K가 얼마부터?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할 건데 13번째 항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절대값이. 근데 14번째부터는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 유일하게 준 게 뭐냐면 공차가 정수라는 거랑 다섯 번째 항이 42라는 건데, 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알아낸 게 요거였지. 그럼 잘 봐요. 여기서 13번째 항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지? 다섯 번째로 표현해보자. 얘한테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요? 몇 개? 8개.
그죠? 왜냐면 8 차이 나니까. 14번째 항은 우리가 뭐 하면 되죠? 9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뭐가 돼? 0보다 작다고 돼 있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하필? 42였죠? 그럼 D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로 가보면 넘겨봐. 그럼 8D가 누구보다 작다야? 아니구나. 41을 넘기자. 그럼 8D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42겠지. 그럼 D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8분의 42인가요? 숫자 별로네요. 그럼 마이너스 뭐 나와요? 4분의 21이니? 여기서는요. 마찬가지로 41을 넘겨요. 그럼 9D가 누구보다 작다야? 42, 마이너스 42. 그러면 9로 나누면은 D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9분의 42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게 3으로 약분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3분의 10 얼마야? 4야? 이렇게 되겠지. 얘가 그럼 최종 범위 D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라고 나오니?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4보다는 작아요가 될 거고 얘가 대강 얼마야? 마이너스 4점 얼마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5점 얼마네. 그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 있니? 마이너스 5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차를 구할 수도 있구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AN을 구한 거니까 AN은 그냥 식삼 써볼까요? AN 뭐예요? 공차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하시고 얘들아 5번째 항이 40이면은 5 넣었을 때 42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얼마 있어야 돼? 67이야? 그러면은 5가 들어가면은 딱 42가 나오지. 얘 뭐야? 2분의 등차수열 합이니까 얘들아 항이 몇 개 나와요 여기? 13개. 등차수 합경씩 가는 거야. 첫 번째 항 얼마야? 1 대입하면 62. 마지막 항 13 대입하면 얼마예요? 2 나온다.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총 20개인데 13개 썼어. 7개 남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4번째 항이야. 14 대입해봐. 얼마 나와? 야, 못하겠다. 마이너스 얼마야? 야,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더하기 20 넣어봐. 20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3인가요? 뭐 그냥 계산한 겁니다. 됐죠? 얘네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자. 여기 64니까 약분하면 32고 얘는 마이너스 18이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방법이 없네. 30이랑 13 곱하면 얼마니? 3, 6, 3, 3, 9, 2, 3 그러면은 416 계산이 빠른데? 내가 뭐 안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7, 8에 56 126이야? 126 더하면 얼마야? 542야? 이렇게 나오겠다. 알겠어? 그래서 4번이다. 조금 어려웠네요. 첫 번째 문제가. 봐봐. 등차 어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야? 구조가 간단해서 그래.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하니까 몇 개 안 줘. 조건을. 그래 놓고 구해버리래. 그래서 힘들어요. 등차 수열은.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 공부를 좀 빡세게 잘 해놓으시고 갔다 오세요. 11번도 보면은 그냥 거기다 써놔요. 직접 하자. 직접 하자. 직접 해야 돼. 규칙을 스스로 파악을 해보는 거야. 해보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일단 좀 하고 갈까? 12번
자, 시그마에 자, K는 1부터 10까지 AK 그게 23이다. 자,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걔가 38이래.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가 10이고 K가 1부터 20까지 BK 얘는 30이래. 어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얘들아 혹시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각이 잡혀요? 뭐하래 지금 몇 번째부터예요? 11번째부터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에서 얘를 뭐하면 빼면은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걸 빼면 당연히 11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20번째까지 더한 게 남겠지. 그래서 요 순서로 빼주면은 시그마 K는 11부터 20번째까지 AK의 합이 얼마구나? 15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찬가지. 11부터 20번째까지 BK로 해주면은 20이구나. 그래서 그냥 요 자리에 누구 넣어버리면 돼요? 20 넣으시고요. 요 자리에 얼마 넣어요? 15 넣어서 계산하면 80에서 얼마 빼는 거야? 75 빼는 거지. 그럼 5 나오겠다. 됐어? 요렇게 구조 잘 파악하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자 그냥. 아 잠깐만요. 21번으로 와봐봐. 21번. 자, 21번에 AN이 4N 더하기 1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의 3K래. 자, 이거를 N에 대한 식으로 써달라 라고 하는데 잘 봐. 별거 없어요. 일단은 요게 좀 독특해야 돼. 얘 뭐야? 당연히 등차겠지. 왜? 요 자리에 그냥 얼마 넣은 거예요? 3K 대신 넣어봐. 뭐 나와? 12K 플러스 2야. 어쨌든 등차 수열인 거야. 걔를 첫 번째부터 2N번째까지 더해달래.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해.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N개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누구야? 1 대입하면은 14야. 2N 들어가면 뭐 나와? 24N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요 괄호 안에가 24N 더하기 얼마야? 16이야?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은 2N에 누구 나오니? 12N 더하기 8인가요? 이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아, 전개해야 되네. 전개해주면 어떻게 나와? 24N 제곱 플러스 16N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별거 없죠? 넘어가고 26번으로 와보세요. 자, 그거 보니까 수열 AN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 AN의 X 제곱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자, 얘가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눠 떨어진대. 자, 그때 다음을 구해라. 얘들아,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나머지가 없다, 0이다. 그럼 그냥 뭐야? 이거 나머지 정리 우리 배웠던 거로 가보면 어떻게 나와요?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2n 넣어야죠. 2n. 2n 들어가면 뭐라고 나와? 4n제곱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ak에다가 1부터 10까지 더해달라고 하죠. ak가 뭔데? an의 수열로 결국 쓰이는 거잖아. 맞아? k로 바꿔가지고 an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an을 묶어보세요. 그러면 4n 제곱 마이너스 1은 이 마일 넘어가면 1이다. 그래서 an이 뭐냐면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요거를 k로 바꿔서 요거 해달라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빠르게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에 k가 1부터 10까지 갔을 때 2k-1과 2k 플러스 1인 거야. 분의 1. 그럼 또 아까 했던 거야. 부분분수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봐. 얼마 나와? 2분의 1이지. 아 미안해. 2가 나오지. 그래서 앞에 얼마를 써줘야 돼? 2분의 1 쓰시고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째 10번까지 얘네를 작은 거 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항번호 차이 얼마 나는 거야? 1 차이 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네 1 차이 나니까 작은 거는 작은 k에 큰 거는 큰 k에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은 2분의 1에다가 1 들어가면 1 빼기 10 들어가면은 21분의 1인 거야. 그래서 괄호가 21분의 20 나오니까 21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니?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28번은 어떻게 할 거야? 28번. 해봐요, 28번.
봐봐 얘들아, 얘도 똑같아.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저렇게 나오면은 K번째를 찾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K번째가 궁금한 거야. 자, 그래서 요 가운데 껴있을 그 그냥 일반한 K번째를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K번째는 일단 어떻게 써질 것 같니? 분자가 얼마일 거야 일단? 당연히 1이겠죠? 분모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첫 번째라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 1. 두 번째라서 1, 2. 세 번째라 1, 2, 3. K번째는 뭐겠어? 1부터 K까지 갈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딴 거 생각하지 마. 얘만 생각해. 우리 이거 분모 어떻게 쓸 수 있니? 2분의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인 거 괜찮니? 아까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으면은 1부터 K까지 합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거 분의 1인 거야. 역수 처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딴 거는 생각하지 말고 K번째는 이렇구나. 자, 그러면 결국 이 물음은 시그마 K 자리에다가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넣어야 얘가 나와요? 2010이 되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대로 이 일반항 자리 써주면 돼요. K번째 우리가 정리한 거니까. 이거 풀면 돼. 여기서부터 너네 할 수 있잖아. 별거 없어요. 해보자. 자, 그래서 앞에 2 빼놓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차피 1이니까 부분분수 할 때 분모는 무시해도 되고요. 1부터 2010까지 작은 거 빼기 1 마이너스 큰 거 분의 1이죠. 항번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 작은 건 작은 거, 큰 거 큰 거. 그래서 1 마이너스 2011분의 1 나오겠죠. 그럼 2011 빼기 1이니까 2010 나와서 2011분의 4020이 나오겠다. 됐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 잘 해보시고. 음, 39번으로 와보세요. 39번. 자, m 더하기 n은 19, m 곱하기 n은 70으로 줬을 때 다음을 구해달래.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괄호 열고,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i 더하기 j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봐. 이거는 뭘 묻는 건지 알겠니? 너희들한테? 변수랑 상수 구분 지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자로 배우죠. 초등학교 때. 맞아? 그 다음 뭐 중괄호, 그 다음 대괄호 이렇게 순서로 배우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변수가 누구니? 이 시그마는 변수가 누구예요? 안에 있는 거에 문자를 잘 봐요. J 아닙니까? J? 맞아요? 얘가 지금 변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수고요. 얘만 변수인 거야. 그거를 n번까지 더하라는 거는 i라는 상수가 그냥 몇 번 등장한 거야? n번 등장한 거야.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더하기. J는 실제로 변환할 거니까 1부터 n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 그럼 뭐가 나오겠니 여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나와야죠. 맞아?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되나요? 그놈을 어떤 시그마를 붙여줬냐면 그놈한테 i가 이제 1부터 m까지래. i가 변수야. i가. 그럼 얘가 변수고 얘는 상수인 거야. 야, 그럼 얘는 n은 그냥 뭐야? 개수고요.
i가 1부터 m까지니까 걔네가 이제 2분의 뭐가 나와? m에 m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얘는 뭐라고? 얘 그냥 상수라고. 그럼 더하기 이렇게 생긴 상수는 몇 번 나와야 돼요? m번 등장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봐. 여기서 mn 곱한 게 나와. 걔네가 70이래. 여기도 mm과 n이 곱한 게 나와. 걔네가 70이래. 그럼 둘 다 지금 얼마를 댔고 있어? 70. 그러니까 약분까지 하면은 35를 댔고 있어. 그럼 얘는 m 더하기 1, 얘는 n 더하기 1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35에다가 곱하기 뭐야? m과 n 더하면 얼마 나와? 19잖아. 거기다 2 더하니까 21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7대다가 얘한테 주자. 얘한테 7 곱하면 얼마야? 바보 아니야? 7 곱하면 얼마야? 84야? 멍충이 아닙니까? 7 곱하면 얼마예요? 147이니? 7 곱하면? 맞아요? 곱하기 5로 할게요. 그래서 5 곱하면은 35고 3이고 응? 7이요? 4, 5, 20. 아 멍충이 아닙니까? 20이구나. 미안해. 그래서 735다.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음? 아이고. 일단 우리가 이것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3, 4월 기출 펴보세요. 그거에서 8번부터 해야 되죠? 8번 펴볼래? 8번? 8번 어려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잘 들어봐봐. 자,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SN이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 13번째 항이 누구야? 라고 했는데 가조건을 잘 보면은 자, 지금 SN은 n이 7일 때랑 8일 때 최소를 갖는데요.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문제는 뭐로 풀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돼? 아까처럼 함수로 풀어야 돼. 함수로. 자 SN인데 그럼 몇 차 함수야? SN 2차 함수지? 2차 함수인데 최소를 갖는데 그럼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할 거고 근데 지금 문제 잘 읽어보니까 7번째랑 8번째일 때 최소를 갖는데 최소가 2번 나오는데 이게 뭐야? 축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왼쪽에 누가 있었을 거고 7 그리고 그 오른쪽에 누가 8이 있어서 얘네가 같은 값으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요렇게 됐다는 거고 그 말은 요 가운데가 자연수가 아니었다는 거야. 축이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대신 이것까지 유추해야 돼. 요 가운데 그럼 뭘 말하는 거야? 7.5 2분의 얼마예요? 15가 되겠지. 7과 8의 평균일 거 아니야. 얘가 누굴까? 얘가 15인 거야. 왜? 축이 2분의 15라는 건 0과 여기의 평균도 2분의 15가 나와야 돼.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15가 돼야 0이랑 평균 냈을 때 2분의 15가 나오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SN의 식을 거의 완성할 수 있어. 2차 계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0과 15를 절편으로 갖는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리고 나조건으로 가는 거야. 나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SM의 절대값이랑 S의 EM의 절대값은 162로 똑같대. 근데 자연수 M의 값이 8보다 큰 자연수래요. 얘들아 8보다 크다는 거 어디 있다는 거니? 아 여기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의 M한테 절대값 씌운 거랑 S의 EM한테 절대값 씌운 게 같으려면 상식적으로 잘 봐봐. 야 M이 여기 있으면 EM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얘네가 같을 수가 있니? 절대값 씌워서?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는 뭐가 반대여야 돼?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내가 여기를 M에 대입한 값이라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누구라는 거니? 여기가 EM이란 소리야. 얘는 설명하려고 그린 거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얘랑 절대값은 같아질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야 그럼 봐봐. 얘네 둘 다 162라는 거는 얘가 162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라는 거니? 마이너스 162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뭘 쓸 거냐면 결론 이거야. S의 마이너스 아니다 이렇게 쓰자. S의 EM은 162 S의 M은 마이너스 162 EM을 여기다 넣어봐. EM 대입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A에 EM 그리고 EM 마이너스 15 M을 넣어봐. A에 M 그리고 M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똑같다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구하려고 뭐 할 거냐면 연립을 할 거거든 얘들아. 어떤 연립을 하면 이거 참 계산이 좋을까? 나누자. 그럼 약분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좌변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우변은 AA 사라지고 MM 사라져. 그럼 분모는 M-15고요. 분자는 4M-30이야. 그래서 넘겨주면은 4M-32 마 M 플러스 1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넘기면은 5M 값이 얼마야? 45가 나와. M 값은 9였구나.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A의 13이기 때문에 일반항이 필요해요. 즉 얘가 필요한 거야. S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구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아래 거에다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162는 A 곱하기 M 대신에 9 넣고 곱하기 여기도 9 대입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6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우와 9로 약분하면 얼마야? 9 1은 9, 9 8에 70이고 6으로 약분하면 3 나오겠다. 그래서 A는 3이구나. 아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SN이 결국 뭐로 나왔니? 3n 제곱에 마이너스 45n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너네 저거 가지고 AN 구할 수 있니? 요 2차에서의 2차 계수가 뭐였죠? 무슨 자리였지 저게? 공차의 절반 자리였는데 외우고 있나? 진짜 외워줘 얘들아 제발. 외워야 돼. 알겠지? 여기가 누구 자리라고? 공차의 절반 자리야. 공차 그럼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6n으로 시작하면 돼. 그리고 1 넣어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S1. 그걸 A1이라고도 부르죠. 마이너스 42로 나오지?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2가 나와야 돼. 뒤에 얼마 있으면 돼? 마이너스 48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결론. 내가 구해야 되는 A의 13은 여기다 13 넣어봐. 78에서 얼마 빼는 거야? 48. 그럼 얼마 나와? 30 나오겠죠. 자, 얘도 무슨 문제니? 등차수열 문제죠. 근데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이해돼? 효진아 이해돼? 어? 이해돼 안 돼? 솔직하게 말해줘. 저거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막혀요? 뭐라고? 아니 당연히 공부를 덜 했겠죠. 공부를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당연히 덜 했죠 다. 누구나. 완벽한 상태로 수능을 볼 수 없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어디냐고요? 지우는 이해되니? 다 완벽하게 됐어요? 나중에 너가 풀 때 저렇게 풀어야 돼. 풀 수 있어? 이해가 됐으면 복습하면 돼요. 알겠지? 운성이도 이해된 거야? 대답이 애매한데?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야, 9번이 11번 문제거든요? 11번 문제도 안 쉬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한번 해볼래? 해보고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아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얘들아 그냥 어쩌다가 맞추는 경우가 분명 있어요. 그냥 뭐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나왔어. 뭐 일단 안 맞추는 것보다는 맞추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잘하는 건데 그게 문제 뭐냐면 그럼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시험지마다 다르다는 거야. 이런 나한테 좀 유리한 시험지가 나오면 맞추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기복이 되게 많아지는 유형이거든.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풀 때는 항상 좀 미리 생각을 하라고 알려주거든요. 잘 봐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야. 너무 그냥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생각을 천천히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구할 수 있는 게 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고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돼. 잘 봐봐. 지금 60도라는 걸 알아. 일단 큰 거부터 가자는 거야. 작은 거 들어가기 전에. 큰 걸 보니까 여기 60도고 걔랑 마주보는 변을 알아. 그럼 일단 우리 마주보는 관계에 대한 거면은 사인 법칙도 있고 코사인 법칙도 다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이래? 2루트 2라네? 그럼 여기 구할 수 있니 없니? 길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AC는 내가 계산만 하면은 구할 수 있는 값인 거야. 그러니까 확보했다고 생각해. 아는 거야. 알겠지? 얘 아는 거야. 자, 그리고 사인 법칙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얘랑 얘 가지고 여기 아니까 요 각도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얘도 내가 지금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계산만 하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PC의 넓이야.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밑변과 높이. 그것도 있었지만 뭐도 있어?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이것도 있었지 공식 중에. 맞아? 그럼 과연 어떤 걸 이 세타 사이각도로 잡아야 될까?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변이 얘지. 그럼 둘 중 하나 아니겠어? 요 각도는 요 각을 잡아야겠죠. 근데 두 개 중에 내가 지금 구할 법한 건 누구예요? 쟤야 얘야? 얘겠지. 왜? 이 노란각 알 수 있잖아. 계산하면 나온다며. 특수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특수각이라면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충분히 얘도 구할 수 있나? PC 구할 수 있어. 왜? 여기 30도 15도지. 그럼 여기 몇 도라는 거야? 135도. 특수각이야. 근데 30도랑 마주보는 길이랑 135도랑 마주보는 길이 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게 분명 있을 텐데 너희가 공부를 할 때 집에서 이제 숙제 풀 거 아니야. 숙제를 하든 뭐 복습을 하든 뭐든 할 때 이런 문제를 그냥 막 냅다 달려들지 말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왜냐면 이런 구조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안 구해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문제가 잘 풀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그럼 해볼게. 일단은 요 각이 일단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각부터 좀 구해볼까?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볼 건데 그럼 사인 60도 분의 걔랑 마주보는 게 누구야 지금? 2루트 3이야. 걔는 사인 알파 분의 누구예요? 2루트 2겠지. 알파랑 마주보는 게 2루트 2잖아. 맞아? 그럼 넘겨서 사인 알파를 구할 건데 얘 넘어오고 얘도 넘어가자. 얘가 넘어가면은 루트 3분의 루트 2 되는 거 괜찮니? 이 숫자들끼리 계산해주면은. 그리고 얘 넘어가면은 2분의 루트 3이 생겨야 돼. 와, 약분하니까 누구 나왔니? 2분의 루트 2. 특수각이죠. 알파가 몇 도였던 거야? 45도였던 거야. 그럼 여기가 45도면은 요만큼 필요한 요만큼 얼마였겠어? 30도였겠죠. 그럼 이제 얘도 구해볼까? 노란색? 얘도 T라고 잡아서 이번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해볼게. 자, 해보면은 누구로 할 거냐면 60도를 알고 있으니까 걔랑 마주보는 얘를 제곱해요. 제곱하면 얼마야? 12야. 그리고 T제곱. 그리고 더하기 8이죠? 2루트 2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배에 2루트 2랑 T 곱하면 되고
코사인 60도. 괜찮을까지? 코사인 법칙 쓴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사라져.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2t 그리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답을 한번 볼까? 답을 한번 보니까 어때요? 복잡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 인수분해 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뭐 해? 근해 공식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거든? 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하다가 좀 애매한 계산이 나오면은 혹시 선지에서 답이 이상한가 한번 보는 거야. 이제 답이 이상해? 그럼 그냥 빨리 수긍하고 근해 공식 가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t를 한번 구해보자. 반공식으로 갈게요. 그럼 루트 2에다가 풀마 루트에 절반 제곱하면 2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6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는 안 될 테니까 우리가 찾은 t는 얼마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겠죠. 그래서 t값 구했어요. 확보한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만 구하면 끝나? 이 문제는? 얘만 구하면 끝나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쟤 한번 구해볼까? 뭐 또 모르니까 K라고 잡을게요. 이번엔 삼각형 PBC 가지고 해볼게. 자, 삼각형 PBC 에서 무슨 법칙 사용할 거냐면 사인 법칙 사용하자. 왜? 아까 여기 몇 도라 그랬죠? 135도 특수각이니까 135도랑 마주보는 BC를 해주는 거야. 그럼 사인에 135도분의 누구예요? 2루트 3. 걔는 여기가 30도니까 걔랑 마주보는 거 K죠? 사인 30도분의 K인 거야. 그래서 요걸로 K를 구할 수 있다. 자, 계산 빨라져야 돼. 내가 항상 말하지. 이런 둔각에 대한 사인은 그냥 뭐라 그랬니? 그냥 사인 45도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좌변이 지금 2분의 루트 2 분의 2루트 3인 거야. 이거 그냥 루트 2분의 1로 쓸까? 그리고 2루트 3. 걔가 여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좌변은 이거 분자로 올리면은 2루트 6이 나오고요. 얘도 분자로 올리면 2K인 거야. 결론 K가 얼마야? 루트 6이었던 거지. 아휴, 필요한 건 다 구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에 K 한번 쓰고 K가 얘죠. 루트 6. T도 한번 쓰고 T가 얘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그리고 사이각 30도니까 사인 30도. 얘만 계산해주면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무작정 풀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연습을 하라고. 그거를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해보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오, 그래서 얘도 2분의 1이니까 얘랑 만나면 4분의 1이 분모에 생기고요. 여기 루트 12니까 2루트 3. 그리고 얘네 해주면 6.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3이 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알겠음? 10번. 10번도 해봐요. 10번이 오히려 더 쉬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11번, 12번, 13번 뭐 요 번호대들은 난이도 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거 골라 풀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면 돼. 쉬는 시간이 없어서 힘드니? 힘들죠? 그래요. 원래 인생이 힘들어요. 연습시키는 겁니다. 어? 장난이고 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할 게 많아.
차 탄다 했나 다시? 네. 아 그렇군요. 차를 타면 또 그때 놓친 적 있니? 최근엔 없어요. 있었다는 거구나. 그 놓친 적이 언제야? 작년에. 아주 옛날이야? 아마 네. 아, 그래요? 그랬군요. 여름에 놓쳐. 아 여름에 여름 더웠겠네요 집에 가는데. 약간. 어. 아이들 괜찮고. 더웠구나. 한 55분에 나가면 되지. 몇 시 출발해 그 차가? 한 6시 때 출발해요. 6시요? 네. 지금 10시인데 6시에 출발해요? 네. 10시요. 10시에 출발한다고? 10시 좀 넘어서? 아 그래? 내가 알기로 10시 5분 막 이렇다던데? 왜요? 전 잘. 아, 그래? 차마다 다른가? 아 그래? 아, 그럼 좀 더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괜찮아요. 아니 그러다 또 놓치면 또 이제 집 가는데 오늘 춥잖아요. 아빠 불러. 그럼 또 아버님이 어? 또 이게 피곤하신데 어?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피곤 많이 와주시지? 아니야? 뭐 주말이나 뭐 주말에 그렇지? 주말 맞죠? 공부 열심히 해 인숙들아. 어? 쉬운 게 아니야. 알았지? 부모님이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들 딸 공부 열심히 해라. 어?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거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봐봐. 일단 문제에서 읽어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간단한 함수야. 그거고 기울기가 1인 직선 L. 자, 걔네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났대. 그림 보면 알 수 있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선분 A, 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 말이 되게 긴데 일단 얘네 만났나 봐. 만났는데 얘네들 사이 거리가 2t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도록 하는 이 직선 L의 y절편이래요. 걔가 지금 GT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누구 찾으라는 문제야? y절편 찾으라는 문제예요. GT. 그죠? 난 뭐 할 거냐면 요 직선 L 있잖아. 걔를요. 이렇게 식을 좀 잡아보자. 기울기가 얼마래? 1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잡어. 그러니까 저 K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일단 이게 ET라는 이 거리를 사용하려면 어쨌든 이 좌표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해보고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저 알파랑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야? 얘랑 이 직선의 연립 방정식의 근이겠죠. 맞아?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x제곱은 x 플러스 k입니다 라는 이 방정식 아닐까요? 넘겨. 그럼 x제곱에 마x 마k 는 제로. 요것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근데 나 그래도 나한테 배웠으면은 내가 뭐 할지가 예상이 돼야 되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얘들아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내려왔잖아.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면 1대 루트 2.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t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한테 루트 2배를 해서 얘가 나왔다는 거는 요 길이가 얼마였다는 거야? 루트 2t였다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얘한테 루트 2배를 하면 딱 2t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루트 2t라는 건 결국 뭐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뭐한 값이에요? 뺀 값이란 말이야.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난 k를 구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k를 t로 표현해야겠다 이거야. 표현만 해주면 돼. 왜냐면 극한식에다 넣어서 극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근계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근의 합이 뭐야? 1이야. 두근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k야. 근데 나는 지금 베타에서 알파 뺀 게 루트 2t라는 걸 알아. 당연히 양변 뭐 해야 돼? 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배우기를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뭐 하는 거였어? 곱을 몇 개 빼야 돼? 4개 빼는 걸로 배우죠? 그래서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t의 제곱이라는 그 값이 합을 제곱해 1, 그리고 곱을 4개 빼 더하기 4k야. 끝났어. 이거 성립한대. 그럼 k는 뭐야? 요 1부터 넘어가고 4 넘기면은 4분의 1에 2k 제곱, 2t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게 gt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gt를 어디다 넣어달래요? 분자에 넣어달래. 그리고 t제곱으로 나누래. 저 t제곱으로 나눠서 가지고 극한 계산하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와야죠. 맞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 개수비로 나올 거 아니야. 2분의 1. 그래서 4번이다. 이해되니? 이해되면 뭐 하라고? 제발 복습하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해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은 해도 될 것 같아요. 12번은 좀 어렵긴 한데 11번을 해보자. 해봐요. 일단 요진 안 풀었니? 풀 수 있겠어요?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뭐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애한테 막 내가 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뭐라 해야죠. 알았어? 열심히 좀 해. 자, 시간 없어서 이제 해볼게. 자, 지금 문제에서 뭐랬냐면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고 PQ의 속도를 줬어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맨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출발 후 한 번만 만나래. 그럼 만난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위치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위치가 같으면 만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적분해. x1 구하는 거야. 그냥 적분하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그리고 더하기 kt가 되겠지. 적분상수는 0이야. 왜냐면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x2는 뭐야?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9t의 제곱. 뒤에 아무것도 없겠다. 그럼 얘네가 만나는 거니까 등호 두면 돼요. 그러면은 다 넘길까? 그럼 2t의 세제곱 그리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24라서 마이너스 12t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kt가 된다. 는 0입니다.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t는 지금 출발한 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일 리는 없잖아? 0 지워버려. 그리고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12t 더하기 k. 그럼 이 근이 몇 개 나오라는 거야? 딱 하나. 그럼 얘들아, 이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 축이 어디야? 3이지. 그럼 두 가지 아닐까? 이런 2차 함수. 왜? 양수인 근만 하나 나오면 되니까. 음근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음근은 카운트가 안 되잖아, 어차피. 아니면 뭐야? 한 번 만나라는 거는 중근 나오라는 거야. 둘 중 하나야. 둘 중에 누가 맞아? 왜? 지금 문제에서 뭘 줬어요? 맨 마지막에? 양수 K. 잘 봐. 여기서 K의 역할이 누구야? 뭐야? 함수에서의 K 역할 뭐예요? Y절편이잖아. 이 노란색은 Y절편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근데 얘는 뭐야? 양수잖아. 얘가 맞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절방값씩 가지면은 절반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K. 그게 0이라는 거야. 그래서 K는 얼마야? 18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우는 빨리 가라, 빨리. 자, 오늘 들은 거 복습 꼭 해요. 복습하고 숙제해야 된다, 진짜로. 알겠지? 제발.